손흥민 플러스 이명웅, 동반 출전 문제 없었는데 2,000명 몰려 아수라장 오른쪽 화살표 오래 썬 조축 왜 일어나?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주장 손흥민, 토트넘 호스퍼, 이 하마터면 조기 축구를 하다 화를 입을 뻔했다. 손흥민은 지난 5일 저녁 경기도 용인시 수지체육공원에 축구를 하기 위해 나타났다. 그는 국가대표팀 동료인 골키퍼 김승규, 알샤바브와 함께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일반인들로 구성된 축구팀과 경기를 펼쳤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축구 스타인 손흥민이 등장했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경기장에 모여 손흥민 플레이를 지켜봤다. 손흥민이 페널티킥 득점을 기록할 때 경기를 지켜보던 많은 사람이 함성을 지르기도 했다.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손흥민 등을 좀 더 가까이서 보기 위해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를 타고 올라가거나 경기장에 난입하려고 시도해 경찰과 소방 인력이 황급히 투입돼야 했다. 6일 연합뉴스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 20분께 사람이 너무 많이 위험하다 라는 내용의 안전사고 우려 신고가 13건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소방당국과 시청 재난상황실에 이런 상황을 전파하고 경비계, 지역경찰 등 29명을 현장에 투입해 통제에 나섰다. 당시 손흥민이 조기 축구를 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퍼졌고 이를 본 사람들이 경기장을 찾으면서 순식간에 2,000여 명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 엄청난 인파가 몰린 후 고성의 경기장 난입 시도가 이어지면서 분위기가 과열되자 손흥민은 예정보다 10분가량 일찍 경기를 종료하고 오후 10시 10분께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이 과정에서 선수 주변으로 인파가 몰려들면서 경찰이 손흥민의 귀가를 도와야 했다. 다행히 위험했거나 불미스러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다행히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라며 시민들의 귀가조차도 안전하게 완료했다 라고 말했다. 그러나 하마터면 손흥민을 포함해 조기 축구에 참여한 선수들 그리고 경기장 주변에 모인 관중들이 사고를 당할 수도 있었기에 아찔한 상황이었던 건 분명하다. 손흥민이 조기 축구에서 목변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 풋살장에도 등장해 커뮤니티와 SNS를 뜨겁게 달궜다. 또 지난해 여름엔 대한민국 최고의 스타이자 국민가수 이명웅과 함께 아마추어 축구 경기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손흥민은 대전 시티즌, 현 대전 하나시티즌 출신 축구선수 2호가 운영 중인 유튜브 채널 고알레 GOAL이 콘텐츠 촬영의 일환으로 중학교 때까지 선수로 뛰면서 평소 축구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것으로 유명한 이명웅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볐다. 손흥민과 이명웅이 등장했기에 당시에도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찾았는데 이때는 별다른 사고나 문제 없이 끝났다. 그러나 1년 뒤 다시 한번 조기 축구에 참가한 손흥민은 너무 많은 인파로 인해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일찍 경기를 마쳐야 했다. 지난해 여름 토트넘 주장으로 임명돼 2023에서 24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17골 10도움을 올리며 성공적인 한 해를 보낸 손흥민은 현재 다음 시즌을 대비하는 여름 프리시즌을 앞두고 재충전 시간을 갖고 있다. 지난 시즌 숨가쁜 일정을 소화한 손흥민은 소집 전까지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 곧 토트넘의 여름 프리시즌 캠프에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토트넘 프리시즌 일정에 대해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지난 1일 친선전 6경기를 앞두고 토트넘 선수단은 구단 엠필드 훈련장에 소집돼 새 시즌 준비를 위한 훈련을 할 예정이다. 1군 선수단은 오는 7일 훈련장에 모여 프리시즌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토트넘은 시즌 개막을 앞두고 오는 18일 허츠, 스코틀랜드와의 친선 경기를 시작으로 프리시즌 당금질에 가속도를 붙인다. 20일엔 런던에 있는 로프터스 로드에서 퀸즈파크 레인저스와 두 번째 친선 경기를 가진 뒤 일본으로 이동한다.
토트넘은 오는 27일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제1리그 챔피언인 빗셀 고베와 친선 경기를 치르고 곧바로 한국으로 건너와 31일 오후 8시 그리고 8월 3일 같은 시각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팀 K리그 바이에른 뮌헨과 각각 2차례 친선 경기를 한다. 토트넘과 뮌헨은 동시에 다시 런던으로 건너가 8월 11일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한 번 더 붙는다. 두 팀은 지난해 공격수 해리 케인 이적 과정에서 2차례 친선 경기를 한 뒤 수익금을 토트넘이 전액 갖는 방식에 합의했다. 뮌헨전까지 마친 토트넘은 8월 20일 오전 4시 영국 레스터에 위치한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승격팀 레스터시티와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개막전을 치른다. 지난 시즌 토트넘 에이스로 활약한 손흥민이 다음 시즌에 어떤 활약상을 보여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 양민혁 발굴 플러스 황문기 재발견 윤정환 감독. 이번엔 풀백 이유연을 중원의 투사로 MK 강릉. 강원은 7월 7일 강릉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24 시즌 K리그 1 21라운드 광주FC와의 맞대결에서 2에서 0으로 완승했다. 강원은 슈팅수 7에서 11, 유효 슈팅 2에서 5, 코너킥 2에서 4, 볼점유율 50에서 50 등 주요 기록만 보면 광주를 압도하진 못했다. 하지만 내용은 달랐다. 강원은 노련한 경기 운영을 보이며 90분 내내 주도권을 놓치지 않았다. 강원은 강한 압박으로 광주의 공격 전개를 끊임없이 방해했다. 전반 33분 정한민의 선제골 역시 강원의 강한 압박에서 시작됐다. 후반 36분 김진호의 자책골은 날카로운 역습이 만들어낸 쐐기골이었다. 강원은 단단한 수비 블록을 형성하면서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만큼은 슈팅을 허용하지 않았다. 공을 빼앗았을 땐 짧고 빠른 패스로 군더더기 없는 역습을 보여줬다. 강원이 완벽한 경기력을 선보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이가 있다. 2경기 연속 중앙 미드필더로 나선 이유연이다. 이유연의 본래 포지션은 풀백이다. 윤 감독은 주축 선수의 부상 이탈이 속출하자 이유연의 포지션을 미드필더로 바꿨다. 이유연은 6월 30일 인천 유나이티드전에서 중앙 미드필더로 풀타임을 소화하며 팀의 1에서 0 승리에 이바지한 바 있었다. 7월 7일 광주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유연은 왕성한 활동량으로 공수를 쉴 새 없이 오갔다. 이유연은 상대의 패스 방향을 예측해 여러 차례 공을 빼앗아냈다. 상대 공격수와의 1대1 대결에서도 밀리는 법이 없었다. 윤 감독은 미드필더가 없다 보니깐 유연이를 그 자리에 쓰게 된 것이 사실이라며 생각보다 많은 활동량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윤 감독은 이어 유연이가 기술이 없는 선수가 아니란 걸 알게 됐다. 유연이는 그라운드 위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하는지 명확히 안다. 문기를 본래 포지션인 미드필더로 쓸 수도 있었지만 풀백이 더 어울리는 선수라고 판단했다. 모든 선수가 자기 몫을 해주면서 팀이 순조롭게 경기를 풀어가고 있다고 했다. 윤 감독은 욕심은 내지 않고 있다. 앞만 보고 가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수들도 한 경기 승리에 크게 반응하지 않는다. 묵묵히 자기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고 했다. 윤 감독은 동계훈련에서 고교 특급 양민혁을 발굴해낸 바 있다. 윤 감독은 중앙 미드필더였던 황문기의 숨겨진 재능을 끄집어내면서 K리그 1 정상급 우측 풀백을 만들어내고도 있다. 여기에 풀백이었던 이유연이 윤 감독의 새로운 작품으로 떠오르고 있다. 3. 조규성에 이어 또 한국 국대 영입, 미트윌란, 엄원상 영입설. 덴마크 볼드는 8일, 한국 시각, 덴마크 챔피언인 미트윌란은 이적 시장에서 게으르지 않다.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이적 시장은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며 미트윌란이 여전히 이적 시장에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트윌란은 공격적인 영입을 원했다. 수술을 받은 조규성이 덴마크 수페르리가와 유럽 챔피언스 리그, UCL 예선이 시작될 때 확실하게 준비될 것인지가 확실하지 않다. 이는 미트윌란이 공격을 강화할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폴란드 골잡이인 아담 북사가 명단에 있으며 울산 현대 윙어 엄원상도 미트윌란에 보고됐다며 엄원상이 미트윌란에 관심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엄원상은 한국을 대표하는 윙어로 성장하고 있는 선수다. 광주FC 유소년 산하인 금호고등학교를 거쳐 아주대학교에 입단했을 때부터 엄원상은 많은 기대를 받았다. 폭발적인 스피드를 기반으로 보여주는 엄원상의 폭발력은 대학 레벨을 한창 뛰어넘었다. 빠르게 프로로 향한 엄원상은 광주 유니폼을 입은 뒤에도 빠르게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2019 시즌 유망주로서 광주의 K리그 2 우승에 기여한 뒤에 2020 시즌부터는 광주의 차세대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단점으로 지적받던 골 결정력을 개선하면서 더욱 날카로워진 엄원상이었다. 2021 시즌에는 광주가 아쉬운 성적을 거두는 와중에도 엄원상은 제 몫을 해냈다. 연령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부름을 받은 엄원상이었다. 2019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 2020 도쿄 올림픽에도 발탁됐던 엄원상이다. 파올로 벤투 감독 시절에는 잠재력을 인정받아 종종 국가대표팀에 부름을 받았다. 최근 김도훈 임시감독 체제에서도 엄원상은 A매치에 출전했다. 현재 K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파괴력을 지닌 윙어다. 미트윌란의 관심이 제한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지만 미트윌란은 조규성, 이한범을 영입했을 정도로 친한파 구단이다. 볼드의 분석대로 다음 시즌 UCL 예선에도 나가기 때문에 팀 차원에서의 전방위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엄원상이라면 충분히 매력적인 카드다. 4. U17 월드컵 출전, 대형 유망주 백가온. 독 명문 웨넨 유니폼 입는다? 입단 테스트 중. 보루시아 멘헨글라트바흐 소식에 정통한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 채널, VMG, 에디츠는 7일, 현지 시간, X를 통해, 보인고. 공격수 백가온이 멘헨글라트바흐 U19 입단 테스트를 받고 있다. 며. 그는 2006년생으로 신장이 181cm에 달한다. 고 전했다. 동시에 멘헨글라트바흐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비는 백가온의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 백가온은 볼 운반에 여념없는 모습을 보이며 기대감을 자아냈다. 놀라운 소식이다. 멘헨글라트바흐는 분데스리가를 대표하는 명문 구단 중 하나다. 특히 1970년대 전성기를 구가했고 이 시기 메이저 대회 우승 트로피를 무려 8개 들어 올렸다. 21세기 들어서는 유망주 배출의 산실로서 마르크 안드레 테어 슈테겐, 바르셀로나, 그라니트 자카, 바이엘 공사 레버쿠젠, 마르코 루이스 등 여러 유명 선수를 발굴한 바 있다. 과거 자신과 플레이 스타일이 유사한 선수로 엄원상, 울산 HDFC를 꼽기도 한 백가온은 폭발적 속도를 자랑하는 전천후 공격수다. 윙포워드, 최전방 공격수를 고루 소화하며 상대 뒷공간을 허무는데 강점을 띈다는 평가다. 국내 축구팬에게는 지난해 겨울 U17 월드컵에 나선 것으로 익숙한 얼굴이다. 당시 백가온은 미국과 2조 조별리그 1차전에 교체 출전, 윤도영, 대전 하나시티즌, 양민혁, 강원FC, 과 3톱을 구성했다. 멘헨글라트바흐 입단이 확정된다면 이 팀 혹은 U19 위주로 기회를 받을 공산이 크다. 다만 분데스리가 자체가 유망주 기용에 거리낌 없는 리그인 만큼 팬들은 새로운 코리안 리거 탄생을 머지않아 기대해 볼 수 있을 전망이다.